인생입수다 이정민입니다. 우리 대구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가 문항이 좀 난이도가 있기도 하고 객관식, 주관식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분석을 두 번에 나눠서 진행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필름은 2탄이고요. 앞에 게시된 영상에서 일단 단선지식 문항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여드리는 유형은 응용 적용 문항이고요. 일단 객관식 문항 중에서 적절해 보이는 문항을 지금 가지고 온 건데 내용은 보시면 아마 채널을 통해서 칼륨 이온이 이동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일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자료해석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보구나 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정 몇 개의 양이온들의 지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동하는 통로에 직경에 대한 정보를 주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대과대 문제 중에서 제가 이 문항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죠.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 건데 어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처음 저 문항을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이 대과대가 좀 이번에 출제가 좀 뭐 귀찮았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소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는 이 문항은 2019년도에 기출된 적이 있던 문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문항이 정보가 더 들어가 있기는 하죠. 자료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밑에 이제 선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거는 제가 우리 교재에 담았던 문항이고요. 원래 이거 대과대 문제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1, 2, 3번 선지가 원래 합답형으로 기억, 니은, 디귿 선지가 있고 보기는 팔찌선다로 되던 객관식 문제를 제가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삼지선다 객관식으로 바꾸고 마지막 하나를 답없음으로 바꿔놓은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제가 조금 바꿨던 유형이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과대 문제 보고 제가 뭐 실망까지는 아닌데 그냥 좀 들었던 생각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많이 활용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항이 저 문항. 이제 딱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거든요. 저거 19년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마다 학생들한테 기출 문항 풀이해주면서 한 5번 넘게 풀이했던 문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 나왔던 거다 알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저 문항이 나왔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기출됐던 문항을 조금 활용을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식 15문항이 전부 다 팔찌선다이기는 한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이었던 거고 13, 14, 15 이렇게 세 가지가 그냥 팔찌선다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무슨 얘기인지 좀 보여드리려고요. 사실 대과대 문제가 워낙에 자료해석 문항도 많고 개념 통합 문제가 많다 보니까 유전 문제가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 팔찌선다 객관식 문항 두 문항이 다 유전 문항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중에 한 문항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건데 이제 모건이라고 해서 우리 알고 있다시피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건이 이도파리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에 대한 개념을 세우면서 이제 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주장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연관의 연관이라고 하는 현상이 기존에 있던 유전 현상 중에서 뭔가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가 된다라거나 내지는 기존에 있던 유전학 지식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개념에 해당하는 걸 골라보자. 이 팔찌선다 문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전학에서 이제 원래 모건이라고 하면 우리 워낙 잘 알고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유전자 개념만 처음 잡아준 게 아니라 연관 개념을 세웠는데 사실 그 연관이라고 하는 현상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전학하고는 조금 없던 개념이었다 보니까 이 개념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전 현상의 예외적인 케이스라거나 혹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전학 교재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은 없어요. 그럼 이 문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고력을 좀 요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과대가 막 그렇게 양심이 없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답은 다중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선택지가 많을 뿐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의 선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장 자체가 잘못된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보통 문해력이 좀 필요하죠.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 맞는 말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 그러니까 연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유전학 개념의 예외적인 사례가 어떤 게 설명이 될 수 있었는지를 옳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선지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문장 길어지게 되면 약간 이러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는 친구들, 이런 학생들은 조금 버거워하는 문항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가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선지 자체가 좀 길게 주어지는 문항들에 적응될 수 있도록 좀 긴 문항들을 접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찌손다 문항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문항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문항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자료 해석이나 내지는 실험 분석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문항을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올해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상 봤을 때 이제 X축이 원래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인 건데 중간중간 뭘 처리를 하네요. 어서 많이 본 애들이네요. 수업 중에 많이 봤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했을 때 산소 소모율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약물 처리에 의해서 전자 전달을 하는 기능이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제 그거를 나타낸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던 그래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소한 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은 낯설지는 않는 그래프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것도 비교해볼 슬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거 대가대 기출문제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그래요 미안해요 나 합답형 보기 만드는 게 너무 보기 박스 만드는 게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지선다 유형으로 바꾸면서 이제 1, 2, 3 기억, 니은, 디귿에서 1, 2, 3으로 바꾸고 이제 마지막 선지 하나 이 중에 답 없음 뭐 이렇게 잡아서 모두 골라라 라고 하는 문항으로 제가 이제 고쳐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항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 똑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대가대가 올해 좀 출제를 하실 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많이 바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문항을 좀 참고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기존에 있는 문항에 충분히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평가에 활용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작년에 나왔던 문항이 혹은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던 문항이 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매년 그 문제를 푸는 사람 눈에는 틱틱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대가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 한 짧게는 3개년, 길게는 5개년간 기출됐던 문항들을 조금 풀이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어느 학교보다도. 사실 다른 의학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른 학교 문제를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서 올해 우리 학교 문제를 내고 이런 건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마 그들끼리도 조금 자료 공유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나왔던 문항을 우리 학교에서 그대로 쓰는 경우는 솔직히 자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대가대 출제하시는 분들도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년 넘은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티가 날 거를 고민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선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더 이제 다른 게 있다면 객관식이었던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꿨다 요것만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선지 자체가 약간 답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대는 특히 기출문항 풀이를 필수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시죠? 연말에 학교별 기출문제 풀이 저 있고요. 인강의 학교별 기출문항이 최근 3개년 혹은 4개년 문항 풀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대가대 문제는 최근 3개년 혹은 4개년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출됐던 대가대 문제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기출됐던 문항들이 작년에 좀 출제가 많이 됐었고 내년에도 그럴 거란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기출됐던 문항을 더군다나 대가대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한 번쯤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근 기출문항 한 최소 3개년 정도는 풀어봤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제가 오죽하면 전공책과도 저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단순히 교재에 있는 개념뿐만이 아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학생들이 사고력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대과대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 풀어볼 때 MDP 최근 기출문항 중에서 의학대 경향하고 조금 일치되는 문항들은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쌤 저는 학생이고 이게 의학대에 맞는 유형인지 아닌 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 학생들을 위해서 최근 10개월 동안 나왔던 MDP 문항들 중에 우리 의학대 준비한 학생들이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항들을 제가 지금 정리 중에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학생들이 접해볼 수 있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한 9월 이후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MDP 문항 의학대 유형에 맞는 걸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교수 카페나 아니면은 여기 유튜브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어느 루트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소 MDP 문항 중에 의학대 문항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문항들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드는 게 특히 대구가톨릭대학교입니다. 오늘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최근에 이제 의대 TU가 없어서 약대에만 모집이 되고 있는 학교 작년 기출 분석을 조금 해봤는데요. 대과대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문제 어렵습니다. 이게 개념이 어려운 것보다는 개념을 활용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꼭 문제풀이를 충분히 하셔서 접근하실 수 있게 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대과대 대비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다른 학교 분석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본인이 준비하고자 하는 학교 전형에 맞춰서 조금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치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개념 정리를 치중해야 될지 좀 선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의 수다 이정민이었습니다.